이 영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소되었던 2020년도 기록물 관리 지침 중점 추진사항 전달 교육의 보완 조치로 촬영되었습니다. 먼저 지침 교육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침 교육 시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록물 관리 지침은 공통 매뉴얼과 중점 추진사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공통 매뉴얼은 법령 개정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공할 것이며 매년 국가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년 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과 하위 법령이 금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6월에 2020년 기록물 관리 지침 공통 매뉴얼을 별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지침 교육의 주요 내용인 중점 추진 사항은 자료집을 제작하여 이미 우편 발송을 마쳤으며 관련 파일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교육 내용은 제1부 2020년 기록관리 주요 변경 및 중점 추진 사항, 제2부 중앙과 특행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업무협의회 논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 중점 추진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록물법령 주요 개정 내용은 19년 말 공포된 공공기록물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 계획안입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단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각종 혁신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그리고 향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구체적 액션 플랜의 작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요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20년 기간 평가 계획 및 21년 평가 지표 안내입니다. 이미 안내 받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만 19년도 현장 전문요원을 포함한 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마련된 지표입니다.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정보 데이터셋 기록관리 실행 방안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시행령의 정의조정 조항 이외에 별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일부 기관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기관 및 시스템 유형에 따른 시범 운영을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셋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1주제와 4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폐기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 및 시스템 관련 사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공공기록물 법령 주요 개정 내용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관련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공공기록물법 전면 개정 이후 기록관리 환경 변화 대응 및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에서 제안된 혁신 과제와 그간의 입법 미비 사항에 관한 요구 사항 등 공감대 형성에 힘을 받아 다음과 같이 법령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 수렴과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당초에 15과제로 입안을 하였으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10개 과제만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이 10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3일 공포되었으며 금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행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입안되었는데 1차로 2019년에 입법 미비사항 21개 과제를 대상으로 입안되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2차로 2020년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하위 규정 5개, 입법 미비 과제 3개, 총 8개 과제로 입안되어 현재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되는 주요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의 신설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폐기금지가 통보되면 통보를 받은 기관은 대상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 기록물을 평가 폐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미 폐기가 결정된 기록물이라도 폐기 시행을 보류하는 등 폐기금지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폐기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금지의 통보 및 해당 기록물의 관리 절차, 폐기금지 해제 절차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즉, 이 제도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해야 하는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기록물의 폐기 집행조차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의 관리 상태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실태 점검 후에 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종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실태 점검 시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시종 조치 결과의 제출 절차 등이 시행령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전자기록물 기술 정보의 관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법률에서 전자기록물의 생산 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각 기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기술 정보를 작성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들 중 여러분들과 밀접한 내용이라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수범자, 즉 적용 범위 해당자를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 개인정보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 후 30년까지 5년 주기 공개 제분류를 유예한 것. 벌칙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준고 조항을 확실히 하고 파기는 폐기로 통일한 것. 기록물 관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한 것. 기록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기록관리 지도 감독 및 지원, 교육 훈련 기능에 조응하는 관할 공공기관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 마지막으로 기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1차로 입안된 21개의 과제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심사 과정에서 개정이 확실시 되는 과제, 기관이 꼭 알아야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중 조례로 정한 기관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제일 관심이 많을 과제로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조직이나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록관 설치 대상이 나열되어 있고 동일한 성격인데도 설치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단위와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기록관 설치 규모나 단위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본부와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와 국립대학은 기록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고 1개 이상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전문요원 배치가 안 된 기관이 많아 기존대로 각 교육청, 교육지원청별로 기록관을 설치하되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아니면 더 큰 단위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관리 방안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는 시스템을 기본 단위로 하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표를 작성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세트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상 수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개정 완료본을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록관 업무 관련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 규정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메타데이터 정의를 신설하였고 웹 데이터 세트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회의록 시청각 생산 의무 대상을 정부 산하기관 및 대학의 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 장비 기준을 정비하여 전자기록물 실소요 공간 확보 등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현황 통보 방식을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였고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평가 폐기 근거 마련을 하는 등 미비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진본 확인 방식에서 시점 확인 정보를 제외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였으며 웹 데이터 세트도 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미비 해소 과제로서 우선 이관 완료된 전자기록물 사본 삭제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관 완료된 전자기록물을 시스템 내에서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전자기록물을 삭제하고 복구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완료 통보를 받은 전자기록물의 사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령으로 규정할 성격이 아니고 처리과와 기록관 동일한 법체계 유지를 위해 처리과에서의 해당 사본 활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비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입니다. 기록관 이관 대상 비밀 기록물 중 예고문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 해석상 문제로 혼선이 발생했던 것을 해소하고자 해당 기록물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기록관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시행규칙의 비밀 기록물 생산 현황 통보 서식 항목이 과다하여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였고 보안 업무 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서식의 유형 명칭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요원 자격증 제도 미비사항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기관에서 전문요원 채용 시 자격증 발급일을 자격 취득일로 보는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자격증에도 자격 취득일을 별도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 자격증 제도 도입 이전에 자격 취득자는 기록관리 석사학위 취득일 또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일을 자격 취득일과 자격증 발급일로 보도록 부칙의 경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과제로는 법률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위원장 직무 신설, 전문위원회 간사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법률은 금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록의 날 신설 규정은 작년 12월 법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1차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세트는 시행 시기가 별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시행령은 입법 예고가 완료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3, 4월경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률 연계 과제는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법률이 시행되는 6월 4일부터 시행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는 아직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기록물 관리 지침 공통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록관 통합 설치 운영 등 기록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대한 지침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번 법률 전부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는 이번 법 개정 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 법 체계 개선 사항, 현장 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슈 중의 하나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우리 원의 16년 유권 해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 기록물의 폐기 권한과 관련한 국민권익위 질의에 대하여 우리 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민원 기록물 폐기 권한은 해당 기록물의 생산 접수 기관에 있으므로 기록물의 평가 폐기 절차는 개별 공공기관, 즉 민원 접수 및 생산기관에서 수행하고 폐기가 결정된 기록물의 폐기 시행은 국민권익위가 수행하도록 해석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 17년에 국민신문고 RMS를 구축하였으나 구축 당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거나 구체적인 방법론, 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최대한 충실하게 국민신문고 RMS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다부처 공동 사용 시스템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시스템이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행정정보 시스템 데이터 세트의 공통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원의 데이터 세트 방법론 및 향후 개정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원은 행정정보 시스템 데이터 세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을 개정 보완하는 한편 협의체를 통한 관계기관 간 논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 계획은 기존의 국가기록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록관, 헌법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록물관리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각급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2월 14일 제5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3월 초에 최종본을 각급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중장기 추진 업무의 성과와 한계, 제도 개선 사례를 객관적으로 평가 보완하고 17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에서 제안한 혁신과제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국가기록관리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 혁신의 일상적 추진을 도모하고 향후 5년간 국가기록관리가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작년 기록의 날 선포한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기록물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공개를 통한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둘째, 국가기록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아닌 각급 기록물 관리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며 셋째,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 아카이브, 학술단체, 산업계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넷째, 선언적 정책에서 벗어나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 및 일상적 혁신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핵심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강화,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기관 책임화 기록화 대상 명확화, 기록관의 유형 다양화 및 자율성 확대, 아카이브 간 협력을 통한 균형 발전, 민간 학계, 산업계와의 교류 협력 확대 등입니다. 추진 목표와 핵심 과제는 이용자 중심의 기록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서 공개 관리 제도 정비, 역사 기록 전면 공개, 국가 기록 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을 핵심 과제로 두었습니다. 기록 생산 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생산 단계 기록화 기반 마련, 기록 평가 체계 구축, 기록 부존재 공익 침해 심사 제도 도입을, 기록관 역할 강화 및 조직 체계 재설계를 위해서 기록관 설치 운영 표준 모델 마련, 기록관 조직 체계 정비, 공공기관 기록관리 제도 정립을, 아카이브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카이브별 기능 역할 및 분담 체계 마련, 헌법기관 조직 체계 구축, 지방기록원 설치 확대 등을, 전자기록관리 체계 재설계를 위해서 전자기록 장기 보존 체계 구축,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 체계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두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크게는 5대 전략, 2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주체를 중심에 두고 과제별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중심의 기록 정보 서비스와 기록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각급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관별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서비스 모델 개발, RMS, AMS 정보공개 시스템 연계, 범국가적 기록정보 통합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기관별 기록문화 확산 사업 추진 등을 과제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아카이브는 기획 재분류를 통한 시의성 있는 기록 적극 공개, 원문 서비스 지속 확대, 연구 학술 등 기록정보 열람 서비스 강화, 역사 문화 교육의 장으로 아카이브 개방, 국내 관련 기관과 기록문화 확산 협력 추진을, 기록원은 비공개 상한 제도 도입 등 제도 마련을 추진 과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서는 기록관에서는 기관 고유 업무, 법적 의무 이행 기록 등 기관별 기록화 대상 선정, 기록물 정리 기관의 실질적 운영 및 정리 결과에 대한 처리과 책임 부여 등을 추진 과제로, 또한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이 상호 협력하여 현행 기록관리 기준표 정비, 행정정보 데이터셋, 웹기록, 시청각 등 기록 유형별 생산관리 절차 정립,
교육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하였습니다. 기록원은 기록 부존재 공익침해 심사 제도 도입 등 제도 마련과 시스템 정비, 메타데이터 재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록관의 역할 강화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혁신에서는 기록관은 기관 유형과 생산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장기 보존 기록물을 고려한 보존시설 확충, 기관별 기록관 설치 방안 수립 및 시행 등입니다. 또한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이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담기구로서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 부여, 기록관 설치 운영 유형별 표준 모델 마련, 정부사나 공공기관, 대학 기록관리 체계 구축, 기록관리 프로세스 정비, 기관 유형별 1, 2 배치 구성 모델 마련 및 전문요원 배치 지속 확대, 정부사나 공공기관용 RMS 재설계, 기록관리 상시 모니터링 기능 정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구기록물관리기관 정체성 확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국가기록원, 헌법기관, 지방기록원 등 아카이브의 기능 역할 재정립 및 조직체계 구축,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수집정책 정립 및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체계 확립 및 연구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추진 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관리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에서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국가기록관리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조직 위상 정립 및 기능 조정, 정책 및 연구개발 강화, 기록물 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전문성 및 직무윤리 강화, 그리고 민간 아카이브 지원 협력, 학술단체 교류 협력, 산업계의 활성화 지원 및 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초에 배포 예정인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와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각급 기록관과 연구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소관 추진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 및 실적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체계입니다. 특히 기록관리 과제 추진 실적은 기록관리 기관평가, 정부 합동평가 등과 연계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월 14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후 최종본을 3월 초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소관 과제별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은 업무 계획 등에 반영하여 수립하시면 됩니다. 연말의 기록관은 관할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행 실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원입니다. 과거 대장류나 카드 서식 형태로 다량의 항목을 작성하여 관리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대장, 병적기록부, 등기부 등본 같은 기록물들입니다. 종이기록의 시대에는 당연히 기록관의 기록관리를 거쳐 연구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전통적인 기록관리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록물들은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처리 속도 증가, 대용량화 등으로 기록관의 역할 없이도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시기관의 이관이나 보존, 축적된 데이터 세트의 가치평가, 보존기간 책정, 폐기 처분 등의 상황입니다.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명시된 기록물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간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실행 방안과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산 시스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 세트만을 이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효율적 기록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기본 단위로 적용하고 행정 데이터 세트를 위한 관리 기준표를 만들어 구체적인 실행 기준들을 명시하게 됩니다. 기준표의 항목들이나 특이한 사항들은 연구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 공동체가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기록 관리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인 처리과, 각급 기록관, 그리고 연구기록관이 협업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분석 지원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이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 관리 실행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대상 식별 과정, 행정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표 작성, 운영기간 만료 후 평가, 폐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스템들은 제외 사유를 정리하고 기타 시스템 관련 유관 기준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관이나 보존이 필요하면 데이터세트의 이관 규격을 적용한 추출 도구를 사용하여 이관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관리 대상의 식별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유형을 A부터 E까지 5개로 구분하였습니다. A 유형은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토종합정보시스템, 전자관보시스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B 유형은 공통적인 행정업무 시스템들입니다. 전자인사관리,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포털, 자산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C 유형은 이미 기록관리 규정이 적용된 시스템들입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RMS, 연구기록관리 시스템 AMS나 웹기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D 유형은 단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 시스템들입니다. 기관 공통 공지 메일, 문자 전송, 웹하드 시스템 등이 이에 속합니다. E 유형은 보안이나 네트워크 관리 등 ICT 업무용 시스템들입니다. 방화벽, 유해 탐지,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 중에 기록으로서 가치와 행정행위 결과로 보존이 필요한 A와 B 유형에 대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러한 대상 식별은 시스템 운영 부서들의 신청에 따라 우선 시작하며 유형 구분은 처리과, 기록관, 연구기록관 담당들이 같이 분석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식별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적용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관리를 진행합니다. 관리기준표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관리정보, 어떤 근거나 법령으로 구축되었는지 여부, 시스템의 구조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등을 표기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서된 5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록관리 정보를 도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관리될 단위나 업무 활용 목적, 보존 기간이나 보존 기간 책정 사유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아울러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의 보존 기간 이외에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처분 제약사항에 명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시스템 운영 부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기록관리 대상 여부 식별 과정이나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표 작성 없이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가 기록물 무단 파기와 연관될 수 있음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 기준표가 처리과, 기록관, 연구기록관의 협업으로 완성되면 처분 제약사항과 보존기간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평가심의 방법과 양식에 준하여 데이터세트의 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세트는 데이터의 연속성과 동종 대량 기록과 유사한 특성을 고려하여 테이블 단위나 데이터의 영역 단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들의 삭제가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시스템 운영 부서인 처리과에서 기술적으로 명확히 검토한 다음 평가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폐기가 확정되면 데이터세트의 영역별 삭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 쿼리 등을 통해 삭제하고 별도 스토리지 등에 보관된 파일 등은 삭제나 파기하면 됩니다. 이때 시스템에 특정 영역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를 사용해서 삭제하고 삭제 일시, 범위, 결과,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하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처분 지원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분 지원 도구는 시스템의 데이터 삭제용 쿼리들을 등록할 수 있고 일괄 실행하면 처분 결과서가 그림과 같이 출력되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장에 설명드릴 보존 지원 도구와 함께 필요한 기관에 매뉴얼과 같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데이터세트의 이관 및 보존입니다. 데이터세트의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XML 형태의 패키지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보안 개발한 시어드 한국 버전은 행정 시스템의 특정 테이블을 선택하여 추출하는 기능과 저장된 첨부 파일을 같이 추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 파일은 시어드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테이블 단위로 열어볼 수 있으며 원래의 데이터베이스 형태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파일 형태로 추출하여 이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세트 종합관리 체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각급 기관은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하고 등록을 통해 데이터세트의 기록 관리를 시작하고 잘 운영하시다가 이관이나 평가 시기가 도래하면 처분 지원 도구나 보존 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 폐기, 이관 보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기록원은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과 종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관된 연구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를 패키지 형태로 관리하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이러한 기록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약 80여 개 시스템에 대한 적용 결과를 만들어서 각급 기관에서 참조 모델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스템 운영부서에서 평가가 시급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관리지원부 담당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안내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다소 복잡한 기록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사용기관,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하여 데이터세트 유형과 종류, 각급 기관의 현황, 시스템의 실제 업무 처리 상황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록관리 방안과 기능들을 도출을 하고 이를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효율화할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20년 기록관리 기간평가 계획 및 21년 기록관리 기간평가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 기간평가 계획입니다. 기간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 진단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총 6개 유형의 481개 기관입니다. 21년 경영제 평가에 앞서 이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평가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지표는 기관 유형별로 15개에서 20개 내의 지표로 17년 이후 동일한 지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분야는 기록관리 업무 기반, 업무 추진, 서비스 및 업무 개선 3개 분야입니다. 평가 방식은 기관 자체 평가 후 기관 평가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평가 결과 및 실적 증명 자료를 기록관리 평가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평가는 평가 지표별 실적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시 자료 추가 제출 요청과 현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평가는 그동안 서면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현장에서 꾸준하게 요청된 사안을 올해 평가부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일정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20년 평가 계획과 21년 평가 계획안을 공문으로 안내받으셨을 것입니다.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3월 말까지 자체 평가표와 실적을 공문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오니 미리 챙겨서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기관에서 제출한 기관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원 평가 결과에 대해 1, 2차 이의신청 및 조정회의를 7월과 8월 중에 진행하고 이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보고를 마쳐
10월 말 기간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 한류입니다. 평가 결과 공표와 더불어 기간의 우수 사례 등은 연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기간 유공포상, 미흡 기간 컨설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7년 그리고 19년 기록관리 우수 중점 추진 사례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년 기간평가 안내입니다. 21년 기록관리 기간평가는 기록관리 기간평가 제도 개선이라는 혁신과제로 작년에 추진했던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안입니다. 먼저 평가체계입니다. 대상은 현행 기간 유형별 기관에서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간 등 대상기간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정성지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6점에서 기간의 선택에 따라 최대 20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평가 주기는 매년 평가받는 방식에서 경년으로 주기가 변경됩니다. 20년 올해 추진한 업무 실적으로 21년 내년에 평가받는 기간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3개 유형의 249개 기관입니다. 21년 내년에 추진한 업무 실적으로 22년에 평가받는 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3개 유형의 232개 기관입니다. 평가는 전년도 1년에 추진한 업무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율지표 등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2년의 실적이 허용됩니다. 평가 전차는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현행 평가 전년도 3월에서 평가 전전년 12월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도 평가 연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완료는 우수 사례 공유, 실태 점검,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작년 8월 기록관리 기간평가 평가지표 개선반을 구성하였고 약 3개월간의 평가지표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기간 의견조회, 기간 설명회 등을 통해서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전문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표 총수는 기간 유형별로 현행 20개 내외에서 15개 내외로 조정되었으며 기록관리 업무 기반과 기록관리 업무 추진 2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지표 구성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필수지표 80점, 선택지표 20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필수지표는 기간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업무 기반 및 업무 수행 분야의 정량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선택지표는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정성지표인 자율지표, 정책지표를 선택할 수 있고 정량지표는 대체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율지표는 현행 중점 추진 사례로 기관에서 추진한 중점 업무를 정성지표 실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책지표는 기록관리 혁신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록원에서 제시한 정책지표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기간 유형별로 정책지표는 안내되었습니다. 대체지표는 정성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량지표이며 기간 유형별 선택 가능한 대체지표는 사전에 안내되었습니다. 올해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는 20점 내에 선택지표 2개에서 4개를 선택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간 유형별 세부 평가지표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비교적 기록관리 업무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전체 필수지표를 정량지표 80점, 정성지표 20점으로 단일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 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나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이나 여건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 업무 강화 및 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표를 필수지표 80점 내에 담았으며 선택지표는 20점 내에서 기록관리 수준들을 고려하여서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평가지표는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 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입니다. 22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동일 지표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율이 약 60%로 전문요원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관할 교육청별로 동일 점수를 부여받는 연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평가 부분점수 인정 등과 같은 상세한 내용들은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 38페이지 세부 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년 기록관리 기간평가 계획 및 21년 기간평가 안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부 마지막 영역으로 20년도 중점 추진사항의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드린 바를 반복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9년도 기록물관리 지침은 공통 매뉴얼과 중점 추진사항으로 분리 제작하였습니다. 공통 매뉴얼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로 법령 개정 등 개정 수요가 발생할 때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말 개정 법령에 맞추어 공통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매년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사항 중 기록관과 협업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교육, 행사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지침 교육은 이 중점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료집 133쪽 기록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금년 기록의 날은 법정기념일 성취 원년으로 국민, 기록공동체와 기록관리 확산을 위한 축제의 날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는 6월 9일 예정이며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8일에서 14일까지는 기록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요원들께서는 기념식 참석, 기록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기록주간 연계 추진, 기록의 날 대회 홍보 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료집 134쪽 정책 포럼 연구 세미나 관련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기록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 3회의 정책 포럼, 연 5회 연구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간, 학계, 관계 공무원 등 기록관리 전문가이며 발표 내용은 향후 국가기록원이 발행하는 이슈 페이퍼와 연계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나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료집 136쪽 기록관리 이슈 페이퍼 관련입니다. 기록관리 연구 성과 및 업무 추진 과정의 이슈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책 포럼의 연구 성과, 부서별 주요 이슈, 외부 전문가의 기고 등을 통해 작성되며 A4 용지 10매 내외로 제작됩니다. 기록관리 업무 수행 중 축적된 지식의 공유를 위해 적극적인 기고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자료집 138쪽 기록관리 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 운영 주요 방침은 전문가 과정의 확대, 자기 주도형 학습 강화, 강사 인증 과정 신설, 수준별 전자기록관리 교육 과정 운영 및 강의 다변화 등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지식 습득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료집 141에서 143쪽 관련입니다. 시청각 기록물 관련 업무 중 주의사항 및 시급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록원이 이관받은 전자매체를 검수 및 점검한 결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매체의 오류율이 10%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매체 활용은 업무 유형에 따라 적정한 매체를 사용하시고 저장 데이터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합한 전자매체로 이전하고 물리적 취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시청각 매체의 경우에도 보존성의 취약은 물론 재생장비의 단종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존이 필요한 중요 시청각 기록물은 신속한 전자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건관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관리 혁신 하위의 기록인 허브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부 검토를 거쳐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는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의회 논의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안건은 20년도 기록물 인수 및 검수 관련 사항으로 기록물 이관에 따른 인수 처리 절차와 검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검수 기준의 강화 등에 따라 이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기록관리지원부와 보존인수과가 정기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 담당 부서에서 기록물 이관 및 검수와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 사항은 기록물 이관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기록관리 기준표 정비와 관련하여 지난해 추진된 행정안전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안전부 본부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기준표의 문제점과 원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업무 협의를 거쳐 최종 시스템 반영까지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금년도 추진할 시범 기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침 교육 시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금년도 업무 협의회 및 컨설팅 방향에 대한 소개와 수요 조사는 금년간 문서를 통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주제와 개선 사항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온나라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개진해 주시면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된 자료집 145쪽에는 전년도 배포된 기록물관리 지침 공통 매뉴얼의 보완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 및 특행기관 대상 기록관리 업무협의회 첫 번째 주제 2020년도 기록물 인수 시 검수 기준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 국가기록원 조직 개편 이후에 기록물 이관 협의 업무와 인수 업무를 이원화하여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달라진 체계에서 기록물 이관 기관에서도 이관을 받는 저희 국가기록원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 몇 차례 이관 기관과 기록원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고 그때 논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관 기관과 기록원이 서로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관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 명확하고 일관적인 검수 기준을 사전에 공유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록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인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노력이 좋은 방향으로 성과를 맺지 못했던 점은 기록원 내부에서도 평가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협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자 기록물의 인수 절차입니다. 우선 전체 절차를 개괄한 후에 단계별 세부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정책과 지원 기준과의 기관 담당자가 이관 기관과 협의하여 이관 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수량, 일자 등 확정된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하여 인수를 요청합니다. 보존 인수과 인수 담당은 기록물의 수량과 유형을 확인하여 적합한 임시서고를 지정하는 등 인수 사전 준비를 하고 이관 기관에서는 이관 준비를 마치고 경기 성남시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운송합니다. 기록물이 도착하면 하차하여 서고에 입고하고 서가에 배치한 후 검수를 수행합니다. 가능한 한 이관 당일 검수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량 이관일 경우에는 서로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검수의 방식과 기준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수 완료 후 가인수 결과를 공문 통보하고 기록물을 일정 기간 임시서고에 보관한 후 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정리 등록됩니다. 등록 완료 후 캠스에 등록된 기록물의 목록을 첨부하여 최종 인수 완료를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인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차량 지원 시 고려 사항입니다. 기록물 운송을 위하여 운송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해 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기록원 보유 차량이 3.5톤 트럭 한 대이고 운전은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 이관이 몰리는 시점은 차량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지원 필요 기간의 경우 비교적 이관 일정에 여유가 있는 상반기 중에 이관을 계획하고 협의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을 차량에 싣고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관기관 담당자의 선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시간 계획 사례를 들어보면 이동 거리가 짧은 수도권, 강원, 충청권은
이관 당일 아침 8시경 이관 차량이 성남을 출발, 점심시간 전후로 기록물 상차를 완료하고 출발하시면 성남 나라기록관에 2, 3시경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록물 수량이 특별히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검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긴 호남권, 영남권의 경우에는 이관 전일 지역에 도착하고 이관 당일 아침부터 기록물을 상차하게 됩니다. 나라기록관에 2, 3시경 도착하여 검수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하차와 임시서고 이동, 서가 배치, 검수는 이관기관과 인수 담당자가 함께 수행합니다. 서가 배치의 기준은 이관 목록 순서에 따라 련, 단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록물의 검수는 보여드리는 이관 목록 서식에서 빨간색 박스 표시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원본과 목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생산기관, 처리과, 기록물 철의 제목, 시작 연도, 종료 연도입니다. 기록물 철의 표지에 기입된 내용과 목록이 일치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기록물 철의 제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 표지 중앙을 기준으로 하되 이관 기관 및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철 제목과 목록이 실물과 다를 경우에는 이관 기관과 국가기록원 인수 담당자의 상호 확인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완전히 달라서 다른 기록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관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기록물로 보고 추가 이관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의 같으나 줄여 쓰거나 늘려 쓰는 등 기재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단순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록물로 판단하여 인수할 예정입니다. 검수 과정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수 시 확인된 내용으로 목록을 수정 보완 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수인계 통보 시 수정된 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 기준 2번째는 기록물의 물리적 상태 확인입니다. 심각한 훼손 등으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검수 시 기록물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여 긴급한 보건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편철되지 않고 낱장으로 존재하는 기록물은 고무밴드 등을 활용하여 철을 구성하는 단위로 묶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가 완료되면 가인기 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 검수자 등 실제 업무 수행자가 서명하여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에 사용한 보존 상자 등은 기관에서 회수해 가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 임시 보관하거나 또는 대신하여 폐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 비전자 기록물의 연계 인수입니다. 비전자 기록물의 철건 목록 정보가 먼저 RMS를 통해 캠스로 전송되고 원본 비전자 기록물이 이와 동일한 질서로 정리, 편철, 이관되는 경우 이 기록물을 별도로 따로 등록하지 않고 캠스로 전송된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2019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주신 여러 기관 담당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시범 추진 결과 기록물의 인수, 검수 절차와 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연계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올해에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절차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올해 이관 대상 비전자 기록물을 점검하여 연계 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록관리지원부의 기관 담당자에게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의 건의 검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원에서 위임을 받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이관기관에 알리고 수정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의 사례에서 비전자 기록물의 건 메타데이터에서 쪽수와 공개 구분이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관 전에 RMS의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RMS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수 후 캠스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인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시는 절차에 따라서 인수, 검수, 캠스 입력, 관리번호 부여, 완료 통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록물 인수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작년과는 조금 달라진 방침과 방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관 인수 업무를 통해서 우리 기관의 기록 관리가 어떠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기록관리 기준표 정비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17년 12월 혁신 TF에서 제안한 혁신 과제인 기록물 분류체계 재설계와 관련하여 18년도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현재 기준표를 보완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51%,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이 49%로 응답되었습니다. 1년 뒤인 19년도에도 유사한 이러한 혁신과제를 이행을 위한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거나 단위과제 운영과 관련한 기록관 담당자와 BRM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를 15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론도 역시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에 앞서 현행 BRM 기반 기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기준표 정비 사업을 전 부처에 시행하기에 앞서 기록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기준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확산을 위한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10년간 별도의 개선 없이 활용되어진 단위과제 정비 과정을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과 유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진에 해당하는 과정이 기준표의 사전 진단 과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처방으로 단위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고, 세 번째, 치료의 과정은 실제 단위과제를 사용하는 부서와의 협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환자의 회복 과정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비 1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122개 부서의 2,868개의 단위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단위과제의 구성, 크기, 유형 구분, 보존기간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과제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부서 고유 단위과제가 없는 부서가 17개에 달한다거나 단위과제의 크기나 유형 분류와 관련된 문제점에서는 단위과제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책정된 문제점, 보존기간 책정과 관련해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단위과제가 전무하거나 과소 운영되는 부서가 존재하였습니다. 개선 후에는 부서의 고유 단위 과제가 최소 1개 이상 신설된다거나 포괄적인 과제는 분리하거나 세분화된 과제는 통합하는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중요 업무 30년 이상의 과제로 35개 부서의 62개 과제가 지정이 되었고 예외적인 부서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정비 2단계입니다. 국가기록원 지원기준과가 주관하고 행안부 본부 기록관, 행안부 BRM 관리부서인 정책평가 담당관실, 중앙행정기관 BRM 총괄부서인 조직기획과 행안부 온나라 담당부서인 정보통계 담당관, 온나라 사업단 운영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의 협조를 받아 정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국가기록원 지원기준과 직원 5명과 행안부 본부 기록관 직원 2명, 총 7명의 정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정비팀은 부서별 직제, 위임 정결 규정, 업무 분장 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 분석서를 썼으며 단위과제 및 기록물 건 목록 등을 교차 분석하여서 총 122개의 부서별 업무 분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 분석서에는 단위과제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정리한 결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행안부 단위과제 개선 결과는 전체적으로 단위과제와 카드의 수량은 감소하고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단위과제의 수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비 3단계입니다. 정비팀이 작성한 개선안을 토대로 지원기준과와 기록관 직원 3명이 본부 122개 부서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 및 업무 담당자들을 개별 방문하여 국가기록원이 작성한 개선안의 수용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에는 총 6주가 소요되었으며 결론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이 제안한 개선안 중 80% 이상이 수용되었습니다.
밑에 표어 보시는 것처럼 단위 과제가 일부 불수용된 것은 부서에서 신설 업무이므로 비교 분석서 작성 시 누락되었거나 부서 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무기록 과제이거나 현재 업무 수행 중인 관계로 폐지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보존기간 불수용의 경우는 대부분 업무 담당자가 국가기록원이 제안한 30년 이상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부서별 협의가 완료된 단위과제는 BRM 시스템에서 단위과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했으며 연속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서는 해당되는 단위과제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결과 반영을 위해서는 BRM과 온나라 관리 권한을 사전에 꼭 확보하여야 하므로 관련된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안부 시범 정비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은 배포한 중점 추진사항 9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서면조사나 집단교육으로는 호응도도 낮고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사업에서는 부서별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장기 보존 시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하향 조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이외의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고유 업무이지만 전체적인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들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별도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BRM 및 온나라 시스템에 대량 업로드 기능이 없어서 과제 및 카드를 건별로 입력하는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BRM과 온나라 간의 연계 오류가 자주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오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에 없는 과제 신설을 부서에서 별도로 요청한 경우 업무 설명이나 보존기간 책정 사유에 대한 검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BRM 관리자 권한과 온나라 과제 카드 권한이 없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하므로 정비 사업을 실행할 경우 권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에 생산한 문서 중 종결 처리가 온나라상으로 되지 않아 과제 카드의 종료가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을 한 것들이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은 3월 중 행안부 정비 경험을 토대로 모든 기관에서 기준표 정비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중앙부처 기준표 정비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매년 최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표 정비와 관련된 수요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별도의 연구 영역을 발주하여 정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비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업무 분석서를 작성하거나 부서별 협의를 위한 전담 인력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기록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